멀지 않은 미래, 도시는 성장하여 부를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합하면 무려 40번이 넘어간다는 소식이네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조. 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죠. 마음이 복잡한 조는 오늘 밤 야경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조를 감시하고 있었고 더불어 근처에선 또다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조를 감시하던 남자가 이유 없이 공격을 합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고 있는 조. 그런데 조가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의 기억이 돌아오며 이들이 자신의 동료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상황이 급함으로 바로 본부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게 이런 거겠죠? 過去の記憶を封印し3年ごとにリセットすることにしたのだ. 조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바로 사이보그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네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재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던 사이보그들이 테러가 빗발치는 시점에서 다시금 한 명씩 부대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테러의 배후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미국 정부와 사무엘 캐피탈이라는 군수회사였죠. 공교롭게도 이 두 세력은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였으며 사무엘 캐피탈의 불법 행위를 미국이 묻어주는 대신 미국은 그 힘을 이용하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불법 행위란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시체 사이보그를 양산하는 일이었는데 이 사이보그는 단순 테러부터 시작해서 소멸에도 상관이 없는 주요 작전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핵테러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건 제로제로2였는데 자국이 미국이라 현재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에 자칫하면 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네요. 한편 미 해군 이지스함 시점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초음속 미사일 테러 관련하여 발사자를 신문하고 있는 중인데 어떠한 목소리가 들렸다며 그 음성이 지휘관의 명령인 줄 알았다는 군인. 그리고 무엇인가에 홀린 듯 이 군인은 자살하게 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지금부턴 초자연적인 설정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의 목소리라는 것인데 사람이든 사이보그든 간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환청이 들리게 되면 그것에 홀린 듯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한 제트. 방금 전 영상으로 그의 목소리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직 어느 쪽이 정의의 편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실행되고 있는 테러. 핵탄두를 실은 미군 비행기가 현재 두바이로 배송되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제트 그리고 조가 나서죠. 다행히 미사일 3개는 격파했지만 정작 핵탄두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제트와 조. あの時まで俺はお前に友情を感じていた。だが世界の平和と自由を守ってきたのは俺たちアメリカ人だ。 공중전에서 제트가 이기긴 했지만 그 사이에 핵이 떨어지고 맙니다.
두바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서로 싸울 상황이 아니었죠. 뒤늦게 합류하는 독일인 004와 중국인 006. どこかに消えちまった。 한편 미국은 두바이 핵테러의 주동자를 사이보그 전사들에게 덮어씌우기로 사무엘 캐피탈과 입을 맞춘 상황입니다. 先ほどお送りした写真を各国に先駆けマスコミにリークします。 그의 목소리에 대해 설명하는 004.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태초의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로 하여금 삶을 누렸지만 인간의 마음속엔 욕심이란 게 있어서 불을 쌓음으로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한 천사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했다고 하죠. 하지만 목소리의 정체는 인간 내면의 강한 열망이라는 004. 신이라는 존재도 어쩌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인식이며 마찬가지 그의 목소리 또한 인간의 강한 집념에서 나오는 거라 하죠. 그러므로 전쟁이나 테러 따위도 한 사람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나라에 히틀러가 그런 경우라 하죠. 이때 시체 사이보그를 활용하여 미국이 체포를 하러 왔습니다. カトン高架級の術 まずはドバイの件が最優先だ。今頃は君の昔の友人たちも同じ体験をしているだろう。今までの働きには感謝している。 누군가 제트를 펜타곤의 벽을 허물어서 구해주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네요. 방금 전 천사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는 002. 하지만 벽을 허문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고 펜타곤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천사가 아닌 002였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풀무비를 관람한 저의 소견으론 그의 목소리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004의 말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끔 사람을 홀리게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今度は002からの脳波通信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그의 목소리에 홀린 미 핵 잠수함이 세계를 갈아엎겠다고 선포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손쓰기에 늦은 상황이라 이를 제트가 박사님에게 보고하죠. 그러나 사이보그 전사들도 수세에 밀리고 있어 도움을 바라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009이 돌아옵니다. 다시 모인 사이보그 부대원들, 제트의 제보를 토대로 핵 잠수함을 추적 중입니다. アメリカ海軍の新型イージス艦センシネルがハワイ沖に。 核ミサイルはどうなった？ 조타실은 장악했지만 핵탄두를 막는 데엔 늦었습니다. 핵탄두 하나가 터지지 않았고 두바이 사건 때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조가 총대를 매기로 합니다. 僕もおそらく次のテレポーテーションが最後の1回になる。
제트의 도움으로 임무에 성공한 조. 마지막 유언은 신이 되었든 그의 목소리가 되었든 간에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인간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을 끝으로 핵탄두는 터지고 맙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어째서인지 존은 살아있었고 이후로 사람들에겐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004의 말로는 마치 히틀러와는 반대로 평화를 원했기에 핵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거라네요. 그렇게 모든 00 사이보그들이 다시 모이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유치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컨셉이나 말하는 대사도 유치했으며 설상가상 전개도 느리기 때문에 풀무비를 추천해드리기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더욱 심각해져가고만 있는 비닉빈 부익부의 실태나 요즘 같은 시대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묘하게 대입이 되긴 했습니다. 특히 두바이 씬이 그러했는데 평상시와 다를 거 없는 일상을 보내다 불현듯 도심 속에서 핵이 터진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줄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우린 이미 죽어 있을 것입니다. 보다 채널에서 이와 같은 주제로 다루는 걸 흥미롭게 보다가 이 영화가 생각나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다음엔 좀 더 밝고 재밌는 영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무비디 바비디 뷰였습니다.